자, 이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적 확정할 수 없다 무효입니다. 자, 2번 확정은 여기만 보면 돼요. 꼭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만 유의하면 돼요. 자, 가능.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현 가능 못하네요. 불가능. 불능.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물리적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가능 불능 여부 판단해요. 사회 통념. 그래서 나온 게 한강에 빠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오기 계약. 이게 과연 불능이냐 가능이냐? 불능이에요. 불능. 왜? 사회통념상 야 한강에 빠진 반지를 어떻게 찾아? 사회통념상 불능으로 봐. 하지만 물리적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막아버리면 되거든. 돈이 수억 깨지겠지. 그래서 가능인지 불능인지는 사회통념, 우리 일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꼭 물리적 과학적 이거 아니란 얘기야. 사회통념. 자, 중요한 건 이제 1번 2번이죠 언제 불능이 났냐, 언제 날라갔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날라갔네요. 전 동그라미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날라갔어. 그럼 머릿속으로 원시적, 처음부터 불능이네요.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일 때 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잘못한 놈, 너 왜 계약했니? 건물도 없는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매매계약은 무효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나온다. 그대로 하시고. 후발적 불능 이제 반대겠죠.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런데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 이 말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 동그라미. 그대로 우리 기출지문이 얘가. 그러면 아하 법률행위 성립한 후 불능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빨리 후발적 불능. 이 법률행위는 유효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 다음에 기억. 1번으로도 기출됐고 기억으로도 기출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그러면 후에 동그라미 하시고 후발적 불능이죠. 뭐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자, 후발적 불능은 소수로는 무조건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유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단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2번이에요. 너 어떻게 날라갔니 건물아? 건물한테 물어본다겠지. 불능의 원인. 첫 번째 경우수. 매도인이 왼쪽 소유권 이전 채무자죠. 소유권 이전 채무자. 갑. 잘못으로 멸실됐네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계약해제 손해배상. 하지만 채무자 매도인 왼쪽 놈 갑 잘못 없이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결국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잘못이냐 채무자 잘못 없느냐에 따라 채무불이행 잘못 없다 위험부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부담 그걸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능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전체가 별 3개예요. 1번도 별 3개, 2번 후발적, 뭐 전체가 다 별 3개예요. 다 하시란 얘기예요. 다 기출지문이고 다 2번, 3번 이상씩 나온 애들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유효냐 무효냐. 자, 일부 불능 안 중요해요. 일부 불능입니다. 즉 절반이 무너졌다고 해봐요. 이거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갖다 써. 자, 법률행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일부 불능도 전부 불능, 전부 무효. 마지막 전부 무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일부 무효 법리를 그대로 갖다 써. 안 중요해요. 자, 이제 적법성. 자, 임의규정이라는 법조문이 나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에 관계가 없네요. 관계가 없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지. 임의 규정과 내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내가 이깁니다. 의사에 의한다.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B로 할래요. 특약 유효. 그래서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임의 규정. 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자, 임의 규정.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세트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약법 규정은 괄호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해요. 따라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어. 그래서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B로 할래요. 해당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은 먹힌다. 유효. 이게 계약법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유효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이게 세트로 작동돼요. 여기서는 안 나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약법에서 세트로 작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계약법 규정은 머리끝부터 성립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발끝이 어디예요? 비용 규정, 비용 상한 청구권. 그 다음 부속물, 지상물부터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세트로 작동시키면 되고. 자, 강행 규정. 법 규정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 관계 이때.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안중에다는 얘기야.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임의로 창설하지 마세요. 종류도 강제되고 내용도 강제된다. 강제되니까 지키란 얘기요.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 법이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하지만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특약이 먹혀요. 그러면 이 적법성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밑에 효력 규정하고 2번 단속 규정. 특히 단속 규정이 중요해요. 자, 강행법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지키지 않았죠. 그럼 원칙대로 법이 지키라고 법 만들어놨는데 국민이 안 지켜.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 그러니까 걔가 한 법률행 효력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강행법 위반 원칙,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단속 규정, 법을 위반했는데도 단속, 처벌만 할 뿐 굳이 그 법률행 효력을 무효로는 안 봐. 유효로 봐. 단속만 될 뿐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이 있다. 그러면 효력 규정보다 단속 규정이 훨씬 중요해. 자, 단속 규정 봅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 이를 통한 가백에서 병으로의 다이렉트 넘어간 중간생략 등기. 이거 법 위반이에요. 무슨 법인지는 몰라도 돼. 법 위반이야. 하지만 이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법률행위 유효예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해당 규정은 위반해도 법에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봤으니까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 그 다음 무허가 허가받지 않고 음식을 팔았어. 노점상들이죠.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법 위반입니다. 허가받고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도 유효예요. 그러면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단속 규정. 자, 오른쪽 전매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전매 금지 기간이 있어. 분양권 전매하지 마세요.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했네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을 위반해서 했죠. 하지만 이것도 법 위반했지만 무효를 안 봐. 유효야. 미등기 전매든 전매 금지 기간 내한 전매든 우리 시험에서 전매가 나오면 다 유효로 끝나요. 법은 위반했지만 유효로 봐. 단속 규정. 그 다음 공인중개사께서 매물로 급매로 나온 물건을 잡아야지. 잡았어. 직접 거래. 법 위반했죠.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그래도 유효. 공인중개사의 중개하라고 했지 누가 사랬니? 위반했죠. 하지만 직접 거래행위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앞에 아주 나쁜 말로 적어. 탈세 목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한 중간생략 막 나쁜 의미 적어. 그래도 유효야. 소수로는 무조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 결국 단속 규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중간생략 등기.
그다음 미등기 전매, 전매 금지 기간 내 한 전매 한 번씩 나왔고,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3번 나왔고, 직접거래 작년에 32회 때 처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처음 나왔어도 또 나올 수 있죠. 한 번 나온 놈이 이제 두 번째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면 이 네 놈이 나와. 단속 규정. 그 외에 나온 얘기가 없어 우리 시험에. 이 네 개만 알면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에 그러면 효력 규정 봐야지. 효력 규정은 30년 동안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단속 규정이 훨씬 잘 나와요. 자, 효력 규정도 해야지. 간혹 나오니까. 첫 번째, 지금부터 볼 것은 이 규정이 이 법이 쭉쭉 나오잖아요. 법 이게 효력 규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이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자, 토지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했어.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 허가 받으라는 규정 허가 안 받았어. 무효예요. 허가가 나와야 유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 실명법이죠. 명의시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의시타 약정했어. 이거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무효가 되니까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 그 다음 공익법인이나 오른쪽부터 봐요. 법 보지 말고. 공익법인이나 학교가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교육청 허가 없이 학교 팔아버렸네? 이거 무효예요. 즉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야. 그래서 기본재산 처분행위 허가 없이 처분했다. 무효다.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이 효력 규정은 당해 행위가 법이 정한 걸 안 하면 무효야. 유효 아니야. 무효. 기본재산 처분했어. 허가 없이 무효. 효력 규정. 이자 제한법에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해서 300% 받았어. 이자. 초과 부분 무효. 무효니까 효력 규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께서 법이 규정된 수수료 있죠. 중개보수 0.4% 받으라고 했는데 1% 받았어. 법 위반했죠. 이거 초과 부분 무효예요. 초과 부분 무효.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지. 중개사의 수수료 규정은 이거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초과 부분 무효. 그다음 변호사 아닌 자가 뭐 받기로 있어. 자, 변호사 아닌 자가 받으면 안 돼요. 브로커는 받으면 안 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 나오면 변호사법 위반 무효.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나왔어요. 다 기출이야, 기출. 자주는 안 나오고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5번이 나왔죠. 작년에 2개가 나왔어. 이거 보수. 이건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 직접거래. 이건 직접거래는 위반했는데도 유효가 되는 단속 규정. 이 2개를 구별하시라고.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작년까지 하면서 욕을 했어요. 출제위원들을. 왜 욕을 했느냐? 이제까지 다른 법은 다 나오면서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는 안 나와. 5번하고 4번. 판례 나온 적이 예전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에 들어오시는 출제 교수들께서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인지를 모르나 보다. 왜 공인중개사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한 번도 그동안 안 내고 왜 다른 이상한 학교법인이나 내고 뭐 이자제한법 내고 변호사법이나 내고 왜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안 내느냐 이상하다 했는데 드디어 제 얘기를 들었나 봐. 교수가 작년에 2개나 내버렸어. 2개나. 그래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판례를 안 내더라고. 희한하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왜 공인중개사 관한 이 대법원 판례 5번, 4번 판례를 안 내냐고.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그래서 이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수수료는 위반하면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잖아. 수수료는 위반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 효력 규정. 하지만 매물로 나온 걸 직접 내가 사도 이건 괜찮아요, 유효.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박수 치자겠거든, 대법원에. 직접 거래 유효. 왜 이게 훨씬 중요해. 금매로 나온 거 잡아서 몇 달 후에 억 넘게 시세로 팔면 되잖아. 근데 요즘 이제 대출이 묶여가지고 못 하죠. 힘들지. 옛날엔 대출 안 묶였을 때 이걸로 다 돈 버셨어요. 중개사께서. 금매 잡아. 그 다음에 매천 붙여버리잖아. 시세로. 자기가 잡는 거야. 내 명의로 안 잡죠. 아는 지인 명의로 잡아야지. 그래서 직접 거래는 이거 유효로 봐줬어. 유효로. 대부분에 박수. 좋은 판례라고. 판례예요.
직접거래 유효. 하지만 수수료 위반했다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7번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해. 국유재산 사무 종사하는 직원이 원래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한다는 공무원이란 얘기예요. 자, 공무원이 지가 국유재산 취득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취득했어.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탈법행위로 무효. 탈법이 딱 물러야 돼. 이것도 무효다. 이 정도 말하면 돼. 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효력 규정에서는 자, 토지거래구역 내에서 허가 안 받았어 무효 효력 규정. 명시대 확정 무효 효력 규정. 학교법인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 허가 안 받았어 무효 효력 규정. 이자 제한법상 이자 넘었어 무효 효력 규정. 중개보수 넘었어 무효 효력 규정. 변호사 아닌 자가 무효 효력 규정. 그래서 무효 이걸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무효가 되면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고 밑에는 위반했는데도 다 유효죠. 그러니까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여기서 좀 볼게 효력 규정에서 5번 수수료 5번 거기 별 하나 하시고 단속 규정은 중간생략 등기 여기 별 3개 하시고 나머지 2, 3, 4는 별 하나급이에요. 중간생략 등기 이거 유효라는 거 5번 나왔으니까 별 3개 해야지. 그래서 얘 단독으로 꼭 지문 하나로 나와요. 지문 하나로. 그래서 나머지는 별 하나고. 자, 이제 강행법규 위반 효과입니다. 무효죠. 1번. 오른쪽 3번에 1번. 그 다음 2번이죠.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지금 우리 동네가 지금 법률행위 동네하고 있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 자, 이 자리에 강행규정 위반 자리에 반사회 무효 똑같아요. 불공정 무효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결론이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자리에 제한능력 취소가 들어가 똑같아요. 공통점 다 법률행위 동네야. 의사표시 동네만 아니면 다 절대적 무효 취소가 되니까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니까. 그 다음 3번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도 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즉 여기서 세트가 나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법률상 이해관계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나가는 개도 주장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했죠. 잘못한 놈도 주장할 수 있어.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 야 임마 너 위반해놓고 네가 무효 주장해?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2개가 나와. 강행규정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귀책 사유 잘못한 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결국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이 뜨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근데 무효 주장이 나왔는데 무효 누군가 주장할 수 없대. 그럼 X 지문이에요. 세트로 밀어버리면 돼요. 세트. 자 2번 3번은 별 하나 정도는 3개부터 하고 하나 보고 그 다음 별 없는 건 나중에 시간 그래도 봐. 어차피 이거 요약집이니까 기본석 아니죠. 그래도 별 3개 하나부터 보시란 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반사에 갑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네요. 어떤 법률행위가.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했대죠. 효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지. 이게 반사회 법률행위 효과 무효입니다. 자 3번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가 나오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성립 일울성 한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같은 말. 별 3개 세트예요. 세트. 자 이제부터 대본 판례죠.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받고 어떤 법률행위를 나쁜 계약 같지만 반사회로 보지는 않았고 이제 구별하는 거.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는 거요. 1번 첩계약은 바람 피면 안 되겠죠. 반사회야. 느껴 첩계약. 설사 부인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원래 동의하면 괜찮아지는데 이건 안 돼. 반사회라. 승인이 있어도 여전히 반사회. 2번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처백에 한 증여. 자,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시죠? 부착관계 종료를, 이 단어를 읽고 바로 느껴지면 민법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 다음 법률행위는 뒤에 증여예요. 무슨 얘기냐? 첩관계니까 바람피는 관계야. 감남이 바람피는 을여 아가씨한테 증여합니다. 뒤에 법률행위를 해. 뒤에 법률행위 증여죠. 아파트한테 줬단 얘기지. 근데 그냥 주지. 조건을 달았어. 조건은 종류가 두 개예요. 정지 조건 아니면 해제 조건. 근데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어. 조건 근거는 이놈이에요. 암놈. 자, 그러면 뒤에 법률행위를 어떤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조건, 정지 조건은 점점점 조건 성취되면 우상향, 해제 조건은 일단 실선, 조건 성취되면 우하향, 무효가 돼요. 해제되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 붙었으면 뒤에 법률행위를 일단 줘버립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유효이다가 무효가 되는 게 해제 조건 개념이고, 점점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유효가 되는 게 정지예요. 정지는 유효, 해제는 무효라겠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 붙어 있으면 뒤에 걸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한테 증여했다는 얘기야. 줬어. 그런데 이 갑이 지금 아파트 줬어. 그런데 지가 내건 이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돼 버려. 이 증여계약 뒤에 법률행위가 해제된다는 얘기는 무효가 된다겠죠. 무효가 되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달라는 얘기요. 그러면 어떤 걸 조건으로 달았느냐? 부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달았어. 해제되는 조건으로. 우리 관계가 끝나면 너는 내가 준 아파트를 해제 돌려주란 얘기요. 자, 생각해봐. 일단 줬어. 근데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야. 도둑놈이지, 도둑놈. 아주 나쁜 놈이지. 오히려 해질 때 위자료로 줘야지. 정지 조건으로 그래야지. 아주 나쁜 놈이야. 자, 그 얘기는 이 조건은 계속 가자는 얘기예요. 첩관계를 계속 가자는 얘기야. 너 헤어지면 내가 차든 네가 차든 헤어지면 무조건 돌려주는 거잖아. 쥐가 언제든지 헤어져 하고 돌려주라는 계약이야. 이게 판례사안이잖아요. 이 계약이 실제 있었다는 얘기야. 이 계약을 한 이 놈은 분명히 법조인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어. 폐지 조건을 누가 한다고? 일반 사람이. 분명히 법조인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 부첩관계, 바람피는 관계를 계속 가자는 조건이야. 반사회적 조건이지.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반사회 무효. 반사회적 조건, 반사회. 그래서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게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 부착관계 종료를 뭐 조건 나오면 해제 조건, 다른 건 판례가 없어. 그러니까 부착관계 그냥 느껴버려. 첩관계, 에이 나쁜 놈, 반사회. 정확하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 헤어지면 종료되면 내가 준 아파트 해제 돌려줘.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 반사회. 자, 이제 정의관념이 반한 거 1번부터 10번은 그냥 느끼면 돼요. 다 형사범죄거든. 자, 공무원이 청탁 돈 받았죠? 반사회겠지. 그 다음 2번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자 허위 진술, 이거 키워드 잡는 거야. 허위 진술 하면 안 되겠죠. 경찰서 가서 법정 가서 반사회. 그 다음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자 증언 좀 해줘 했어. 근데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너무 많이 주면 반사회로 봐요. 그래서 증언 조건 나오면 뒤를 봐야 돼.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데까지 넘지 않는 데까지. 자 넘는 데까지요. 한 10억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반사회. 너무 많이 줬어. 넘었다 반사회. 그러니까 넘었어. 여기가 동그라미 들은 거야. 범죄 흔적. 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떴죠. 처음부터 보험사 가장한데 보험 사기꾼이고 반사회. 그 다음 기억 다수의 여러 개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 부정취득 떴죠.
부정취득이야. 보험금, 반사회, 보험사기꾼들. 5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 약정을 했어요. 형사의 동그라미.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반사회예요. 정관이 작동되거든. 형사는 형사 반사회. 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떴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떴어. 반사회. 7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래요. 자, 위약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다. 이게 범죄행위예요. 과도하게 중하니까 반사회. 8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로 뭐 받기로 했나 봐. 자, 변호사 아닌 자 이게 범죄행위예요. 변호사 아닌 자 나오면 반사회예요. 브로커 생각하시오. 브로커가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반사회 직거래로 봤어요. 절대 브로커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그거예요. 이거 변호사법 위반인데 또 반사회로 봤어.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 우리끼리 놀 거야. 카르텔, 법적 카르텔이 반영된 판례예요.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나오면 브로커 빨리 생각하셔. 브로커를 대법원은 용납하지 않겠지.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 반사회. 9번 불법 밀수 범죄죠. 반사회.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렸대. 근데 이를 진정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에 급부받기로 했네. 느껴지죠? 나쁜 놈이네. 취하 조건으로 돈 요구했으니까 반사회.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애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호사 형사사건 거기 자 반사회 법률행위는 4번 목차 있죠. 거기 전체가 별 3개야. 즉 반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아셨죠? 맨날 나와. 맨날. 전체가 다 기출이고 기출 안 된 것도 한두 개 있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별 3개인데 아까 해당한지 여부 거기 별 3개 있죠. 그 다음 인륜에 반하는 1번에 2번에 별 3개. 특히 애우란 얘기요.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증여 이게 꽤 어려워요. 반사회에 해당돼요. 특히 애우시고 2번에서는 5번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 그 다음에 적극가담 반사회. 5번 6번이 특히 별 3개에서 특히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도 하시고. 자 넘겨봐요. 그 다음 11번 범죄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돈 주기로 했대요. 이것도 반사회입니다. 원래 범죄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뭐 하든 말든 뭐 이걸 돈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범죄 행위 반사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자, 도박 나오죠? 도박하면 안 되겠죠? 도박하라고 자금 대여했네? 반사회. 내가 도박비를 졌는데 도박 채무 갚으려고 내 토지를 양도했어. 자, 도박 나오죠? 도박이 범죄 흔적이요. 도박 나오면 반사회. 마지막에 대리권 수여 행위 그것만 없으면 반사예요. 도박 나오면 지문에 이걸 위해서 수권했느냐 대리권 수행이 그게 나오지 않는 한 도박자금 대여 도박채무 변제 어쩌고 다 반사회예요. 반사회. 동기불법. 동기는 내 마음속 표시되지 않은 한 동기는 법률행위에 어떤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이 동기가 반사회적 동기였는데 내 마음속 반사회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대 또는 알려졌대. 그러면 수면위로 부상. 동기가 반사회적이니까 이제 수면위로 부상됐죠. 법률행위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이제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 그 다음 6번에 2번 사찰 절이죠. 절 존립에 불가결한 재산인 산을 팔아제꼈네요. 양도든 증여든. 자, 그럼 절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을 처분했다 해서 반사회. 아직 안 나왔어요. 6번에 2번은. 사찰 존립에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양도 또는 증여했다 그러면 절은 어떡하라고. 반사회. 그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본 게 우리 다 기출이에요. 기출 아닌 것 6번밖에 없어. 6번만 아니고 나머지 다 기출이야. 100%. 자, 이제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부분 케이스죠. 1번부터 13번 있죠. 자, 여기를 더 정확히 하셔야 돼. 반사에 해당 안 한 놈 다 범죄 흔적이 있어요. 자, 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자, 그러면 허위에 동그라미 하시라겠죠. 근저당 밑줄하고. 허위 근저당은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의사표시는 우리 대부분이 절대로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해요. 두 번째 동네에서. 그래서 허위근저당은 의사표시니까 대부분이 반사회로 안 봤다. 7번 나왔어. 7번. 1번이 세상에나 맨날 나와. 그것도 절반이 정답지면 얘가 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거 보고 반사회로 가란 얘기요. 응? 공부한 사람들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느낌으로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요. 허위근저당, 허위표시는 반사회로 안 봤다. 그 다음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있어요. 자, 느낌 보면 도둑놈, 나쁜 놈이지. 하지만 이것도 반사회 아니야. 강박의 동그라미 해야겠죠. 강박도 마찬가지 의사표시야. 사기 강박 의사표시. 우리 대부분은 절대 의사표시는 그쪽에서 해결하지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강박은 취소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 굳이 반사를 보지 않겠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다 나쁜 의도가 있어. 이거 오공재산 헌납 사건 나온 거예요. 국가로 하여금 안 돌려주게 하려고 해요. 나쁜 판례야. 나쁜 판례. 자, 3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이죠. 자, 뒤는 볼 필요도 없어. 세금 나오죠. 반사회 동네에서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회피, 세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절대로 세금은 또 반사를 보지 않아. 결국 우리 대부분은 의사표시 반사를 안 봐. 세금 반사를 안 봐. 그 다음 4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증언 앞에 허위가 없죠. 그럼 뒤를 가야 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사실대로 증언 좀 해줘. 돈 줍니다. 근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았어. 안 넘었으면 반사회 아니겠지. 넘어야 반사회. 그 다음 5번.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송공보수 받기로 했어. 민사는 괜찮아요. 형사만 반사회야. 민사는 정관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사로 보지 않아요. 형사 송공보수만 반사회. 민사는 괜찮아. 6번. 도박 났어. 근데 지문이 두 줄로 갑니다. 왜? 두 줄로 가면 마지막만 봐봐. 대리권 수여행위. 자, 이제 읽을게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채권자에게 야, 내 토지 네가 팔아. 내 대리인으로 수권해요. 그래서 내 땅 팔고 그 매매 대금에서 내 도박비 갖고 남은 건 돌려줘. 즉 채권자에게 수권했어. 자, 이럴 때 그 대리권 수여한 행위, 이 법률행위 파트는 분리시킵니다. 도박 쪽만 반사회고 대리권 수여한 행위, 이 수권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아요. 이유는 이 채권자로부터 산 그놈한테 소유권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효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수권행위는 분리시킵니다. 수권행위는 반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도박 나오면 조심해야 돼. 마지막까지 가야 돼. 도박 나오고 반사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수권행위가 있는지. 수권행위는 반사회 아니다. 7번.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자, 소극적의 동그라미 들어가야죠. 소극적으로 은닉이죠. 적극적 행동 아니잖아. 반사회로 보지 않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반사회 아니겠네. 8번. 명의신탁 약정. 이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일 뿐 반사회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이것도 아주 나쁜 판례예요. 나쁜 놈들. 그래서 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 아니에요. 실명법 위반일 뿐. 그러니까 돌려받지. 다 해보고 하잖아. 자, 9번. 부차업 관계를 첩관계죠. 바람피는 관계를 단절하면서 주는 생활비 또는 양육비 지급 약정. 자, 어디 동그라미 알아겠어요? 단절 끝내죠. 이제 바람 안 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회 아니지. 그래서 단절. 부차업 관계 단절한다고 반사회 아니야. 이렇게 단어 잡고 결론 가고. 그다음에 기억. 부정행위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당신 팔지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어. 아니 그냥 주지 왜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야. 꼭 조건을 달아. 그냥 주지. 남자들이 말이야 깔끔하게. 그러니까 부인한테 임의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에 이게 자유를 제한한 거냐. 하지만 아니야. 뒤보면 안 돼. 앞을 봐야지.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겠어요? 용서, 양도. 이 두 개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용서. 저 바람 안 필게요. 싹싹 빌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 부인한테 줬죠. 처한테 줬어. 처한테 준 거 아니야. 부인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싹싹 빌었고 부인한테 처에게 아파트 한 채 줬죠. 그러면
이 정도 줬으면 설사 팔지 말라는 이 정도 제한은 감수해라. 당신이 아파트 받았잖아. 그래서 반사를 보지 않은 거야. 단절, 용서, 양도 반사이 아니야. 10번 무허가 건물을 임대했네요. 이게 반사를 보진 않았겠지. 반사 아니에요. 그 다음 전통사찰, 주지직이 금품거래로 인한 양도임을 알면서도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이. 아니 돈 받고 산 걸 알면서도 주지스님 임명했다고?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이거 반사이 아닌데. 그렇지 잘했어. 종교법인. 종교법인의 주지임명이죠. 종교. 이게 조계종 사건이 나겠죠. 대법원은 절대로 조계종을 반사회로 못 몹니다. 그래서 종교니까. 저기 세금이니까 반사회 아니야. 종교니까 조계종이니까 주지 스님 나오면 이팔래요. 절대로 반사회로 못 봐요. 이게 만약 주지가 아닌 교회다. 똑같이 반사회 아니야. 절대 못 건드려. 아주 무서운 집단이 이쪽 종교라 대법원은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녀. 종교니까 조계종이니까 반사회 아니라고 받겠지. 이렇게. 12번 해외 파견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은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 또는 약정. 자 회사 돈으로 보내줬죠. 돌아와서 바로 사표 못 내게 합니다.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반세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외국 보내줬으니까 3년 안에는 사표 못 낸다. 이런 규정 모든 회사에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반세 아니야. 자 13번 마지막이네요. 투기 목적으로 달동네 세입자 입주권을 아이고 15매나 샀네. 돈 많이 벌었겠네. 자 세입자 입주권을 투기 목적으로 15매 매수했대. 반사이 아니야. 그러면 저기 이쪽 괄호 있죠. 투기를 투자로 읽어. 절대 투기 아니야. 투자지. 대법관도 했어. 그래서 세금 탈세가 아닌 절세다. 반사이 아니다. 투기 뭔 투기? 투자지. 부동산 투자. 반사에 아니다. 종교 조계종 절대 반사에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용서, 단절, 소극적, 수권행위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허위 근저다.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2번쯤 다 나왔지만 2번, 3번 저놈은 7번 나왔어 진짜. 그냥 같이 해요. 1번, 2번, 3번 별 3개. 6번 수권행위는 반사 아니다. 별 3개 외워야 돼. 그 다음 명신사 약정 우리 대법원 절대 반사를 보지 않아요. 6번 8번 이 정도만 별 3개 하고 이거라도 정확히 아시기 바라요. 이거라도 나머지는 느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범죄 흔적 잡고 그걸 가지고 그렇지 너는 반사 아니지 그렇지 너는 반사 아니지 계속 이렇게. 자 이제 반사 효과 아까 했어. 반사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아까 했고. 자 2번 아주 중요하죠. 반사의 무효인데 갑과 을이 우리 추인해서 유효로 합시다. 자 반사의 무효 추인이 될까?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반사로 무효인데 어떻게 당사자가 합의해서 유효로 만들어 버리겠어.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는 추인이 불가능. 그래서 당사자가 반사의 무효인데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이 자리에 반사의 대신 불공정이 들어와도 똑같아. 강행법 위반이 들어와도 똑같아. 이 세 개는 같이 세트로 움직여요. 반사의 무효든 불공정이든 여기서 잘 나와요. 강행법기보다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해. 1번, 2번 정답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반사의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강행법규 위반 무효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반사의 무효인데 당사자가 유효로 합시다. 그러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돼.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만 돼요. RR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 그래서 나중에 우리 무효행위 추인이 무효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추인이 되는 건 제가 통정 가장 매매만 추인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의사표시 쪽만 추인이 가능하지 법률행위 동네 반사의 무효 불공정 무효 강행법 위반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정확히 해놔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서 외워야 된다고. 자 3번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갑남이 을 여에게 줬다면 줬죠. 반사회를 원인으로 주면 빨리 머릿속으로 불법 원인급여
따라서 비록 무효지만 무효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한 번 주면 끝. 절대 못 돌려받아. 그러면 내가 소유자니까 회복되니까 복귀한 소유권에게만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결국 채권법상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물권법상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안 돼. 결국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경우는 절대 못 돌려받아요. 하나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 법조문, 하나는 대법원 판례. 따라서 니은 이 절대로 못 돌려받으니까 그 반사적 어부지리로서 이 아파트 소유권은 상대방 을여에게 귀속. 자, 을여가 소유권 먹습니다. 절대 갑이 못 돌려받으니까. 자, 을여로부터 산 병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앞놈을 봅니다. 선악을 보는 게 아니야. 법률행위 동네는 앞놈을 봐. 을여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을여가 소유권 취득했잖아. 반사적 효과로서. 따라서 소유권이 그대로 승계되지. 그래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승계 취득, 소유권 취득. 4번 반사회 무효든 뭔 무효든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세트죠. 세트. 결국 여기까지 반사회 효과 1번 2번 별 3개 1번 2번 별 3개 3번 4번은 별 하나. 그래서 1번 2번이 정말 잘 나와요. 의외로 3번은 그렇게 잘 안 나와. 왜 그런지 알아요? 불법 원인 급여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부당이득 쪽이라.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아닌 데는 자주 안 내. 하지만 1번 2번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1번 2번만큼은 확실히 하시고 3, 4번도 하긴 해야지. 이 교재는 다 할수록 좋다는 것만 아세요. 단지 섭취 능력이 개인차에 따라 달라. 그래서 제가 강약을 두는 거야. 아니 진짜예요. 섭취 능력이 다 달라. 공부 못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저는 공부는 잘하지만 딴 거 하나도 못하거든. 오죽했으면 변호사도 못하고 이거 강의하고 있을까. 남들은 다 그래요. 아니 왜 변호사 안 하고 강의하냐고. 저는 변호사를 못하겠더라고.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제가 영업 능력이 없어서. 변호사 영업해야 돼요. 저 정관이거든. 정관이 얼마 영업해야 되는지 알아? 내 예전에 직장 가서. 진짜야. 정관에 애로가 있어. 평소에 관리해줘야 돼. 평소에 관리해줘야 이게 계속 연관이 되거든. 그러려면 계속 전 내청에 다녀야 되거든. 싫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정보 빼내야 되고 맛있는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더라고. 자, 이중매매는 10분간 쉬고 합니다.